아까 그 장 기자님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럼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좀 머리가 아픈 이슈가 또 하나 있잖아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보안수 사건 폐지라던가 아니면 뭐 검찰 개혁 혹은 뭐 중수청 출범 여러 가지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그 정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그때 그 자리에 박지원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더 큰 희생을 해야 돼요. 더 큰 희생을.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건강히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습니다. 왜 사의를 표명했을까? 언론 보도들도 다양한데 일단 정성호 장관 본인은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건강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박지원 의원님 어떤 이유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정성호 장관하고 좀 가까워서 평상시에도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때부터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1년 하면서도 제가 법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보지만은 진짜 하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당으로 돌아오겠다 했는데 저는 정성호 장관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에 아니 이게 천문학적인 1,400조를 팔고 또 브라질 가서는 룰라 대통령하고 자원 외교를 성공하고 네. 이렇게 효과적인 외교 활동을 하는데 여야가 공히 대통령이 저런 외교 활동을 하면 정치적 논쟁을 삼가해 줘야 되는데 대통령 제일 측근 친구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성공적이고 또 성공의 포착점이 정성호 장관이 얘기했지만은 95%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5%를 해야 돼요. 그것이 10월 2일 날 중수청, 공수청이 출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술은 세부대가 아니라 결자 해지 차원에서 정성호 장관이 완전하게 중수청, 공수청을 출범시키고 그 방향이 한두 달 보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러가더라도 12월에 물러가는 게 좋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성호 장관이 건강 문제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가슴 아파요. 아픈 사람한테 할 수 있냐 하지만은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모셔봤지만은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모시는데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것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장관이 사퇴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시더라도 반려해서 끝까지 마치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끝까지 이제 임기를 할 수 있다. 공수청 출발해서 출범시켜서 방향을 좀 잡는 한두 달까지는 금년 말까지는 할 것이다.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좀 정성호 장관 쪽에 좀 물어봤는데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박지원 의원님하고 장관님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님이 다 잘 알 것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의원님께서 이렇게 다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믿음이 가긴 하는데 제가 일단 또 기류를 물어봤을 때는 정성호 장관이 일종의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일단 다리를 끄는 거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내가 이제는 더 못하겠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밝힌 거고 이렇게 밝힌 이상은 되돌아가는 거는 좀 힘들다 이런 표현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연희 장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 이 사이에서는 특히 검찰 개혁은 저도 경험했습니다마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트라이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개혁을 완수시키는 빙점을 누가 찍어야 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을 국민들한테 역사적으로 책임지고 완수해 주는 것이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다. 나 가관은 한동훈 의원이 예. 아니 건강 그러면 국회의원직도 사퇴해라. 때라. 이 사람 초선 의원이라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검찰 개혁을 불러온 것은 홍준표 시장이 지적했지만은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재밌는 세상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장 기자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님 어떻게 해야 임기를 된다는 뭐 제 개인 의견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설명해 준 것은 일정 정도 이제 정리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법사위 현장에서는 박지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세술은 세부대에 말씀하셨지만 법사위 끝나고 나와서 복도에서 기자들도 막 와글와글 기다리고 있을 때 백불했을 때는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대통령 들어오시고 일정 정도 역할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도 지금 해외에서 말씀 주신 대로 무려 1,390조 원입니다. 이거 1,400점. 1,400조. 네, 1,400조로 하겠습니다. 1,390조라고 언론을 쓰고 있는데 여하튼 이 어마어마한 액수 우리가 이제 4755조 원 여기에 이제 일부분을 이제 그 사실상 이제 세일즈를 통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 확약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엄청난 성과가 있는데 그 성과가 묻히면 안 된다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현지에서 직접 대통령께서 대수비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수보를 통해서 중수청 개청에 만전을 기해달라. 그리고 공직자들은 그 선공 후사의 자세로 역할을 해달라. 이 두 당부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뭐 바꾸거나 이럴 분위기는 아니다. 연말 이상은 간다. 이런 분위기가 대체적인 청와대 기류입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이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처음에 그 일할 의지도 없고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좀 세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건강 문제 얘기하는데 그 수면장애 건강 문제는 우아한 명분이다. 사실 그 앞에 말이 본론이다. 일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건강을 이제 핑계로 대는데 뭐 국회 3대 근육남이 뭐 맨날 뭘 저렇게 잘 먹어서 저렇게 근육이 많나 아주 부러워 죽겠더만 내가 보기에는. 아프긴 아프대요. 글쎄요. 뭐 앞니도 빠졌다고 한때는 그러더만. 이게 뭐 외모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봤을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부피가 줄어드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가만 있죠. 그럼 이 용적률을 다시 계산해봐야겠다. 아니 물론 여전히 근육이 좋으십니다. 좀뭐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실 거예요, 하실. 어쨌든 저보단 건강해요. 나이는 많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가 보여주는 연극적인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우아한 명분이다. 그러니까 뭔가 퇴진을 하되 장관직을 내려놓는 거를 조금 우아하게 명분 있게 내려놓고 싶다 하다 보니까 건강 문제를 끼워 넣은 거라는 어떤 저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런 게 이제 그 우리 유교 사회에서 가장 상투적인 장면인데 세종실록에 보면은 네. 저 황희정승하고 맹사성이 맨날 사직서를 올려요. 그러니까 세종이 뭐라 그러냐면 사직을 불허하노라 이래놓고 가마를 보내. 이거 타고 와. 이러면은 또 끌려가. 그래가지고 이 두 정승이 낸 사직서가 수십 번이야. 그러고 나서 사직을 불허하노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세종실록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일 안 해도 좋으니 와서 앉아있기만 해라. 그래도 그게 국정에 보여주는 상징성이라고 있는 건데 누구 맘대로 그만둬. 이랬거든.
이게 그 세종 통치의 가장 빛나는 대목입니다. 가장 빛나는 대목이에요. 근데 지금 청와대는 사직서 받은 적 없다 그래요. 그렇죠. 아니, 사표는 제가 들어보니까 네. 원래 계획은 그러니까 원래는 사의를 밝혔고 사표는 대통령 순방 이후에 네. 이제 제출을 하려고 했으니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틀렸던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적이 없다는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연희 장관 같으면요. 음. 사의 표명하면 그날부로 끝나는 거예요. 정무직이니까 무슨 그렇죠. 장관이 무슨 사표 내고 그런 건 없어요. 음. 네. 정성호 장관 아니냐 이거죠. 음. 그리고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대통령께서 만약에 무리한 말씀을 하시면은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정성호 장관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특히 이 검찰 개혁에 활용 점정 하고 나와라 이거죠.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일에 처리하는 그건 내가 건데. 그 좀 억울한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수기를 한다 할 때 8월까지 다 끝마친다 하는 그런 전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8월 17일이 전당대회고 보니까 우리가 8월 초에 통과시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턱도 없다,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약자 사회 약자 보호 차원에서 네. 필요하다. 장윤기 사건도 예,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민변이나 여성단체 등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좀 하자 했는데 이번에도 잘 정의가 된 게 중수청에 약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이 촘촘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서두른다기보다는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됐어요 다. 계획대로 간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아마 보면 내일 될까요? 지금 법사위 소위가 오늘 열리고 있을 거고 내일 우리 법사위가 소집해서 통과를 시키면은 이제 모레 본회의가 열리고 그러면은 이제 또 대략 30일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이제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그 부분은 좀 민감해서 그런지 딱 연결해서 말씀은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얘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 영향도 이제 정청래 후보가 마치 그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건 또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도 총리 재임하면서 정부 입장은 보안수사권 폐지다.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피해자 단체들에서 그 요구가 있어가지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전부 모셔서 일종의 이제 수기 과정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피해자 단체들이 제일 많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그 그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의견 진술을 청취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줘라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수청이 신설되면서 그 김승원 의원을 포함해서 10명의 의원들이 그 이의 제기 과정을 또 새롭게 신설하는 조항을 넣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종합을 해보면 보안 수사권을 검사들한테 다시 주어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것을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간 게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관련해서 대통령과 청와대도 늘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보안 수사권 찬반 논란으로 가져가니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다시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 송치까지 부활하자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그럼 검찰 개혁을 돌리자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번 검사들은 이제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2번 이제 수사는 사법경찰관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 그리고 경찰 안에 국수본 그리고 경찰 이렇게 이제 3자 그리고 공수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수사기관을 하는 거고 공소청에서는 이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긴장되는 걸 하나 해야 되는데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탈모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특별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션 의원이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파격적인 가격 할인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케어까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평소 비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모션 의원은 비절개 모발 이식으로 잘 알려진 곳이라 자연스러운 결과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한정된 인원으로 마감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 문의 02533-5882에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광고 마쳤고요.